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 파트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정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내놓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만 또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시 전망에서는 일단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변수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가 내년도 지수 전망치를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금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거든요. 과연 지표상에서는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코스피 차트라든지 코스닥 차트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는 열심히 분석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건 잘 보질 않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경기 순환표가 나와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청에서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했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가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순환기부터 해서 현재 그 11순환기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부터 해서 지금 2019년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이클을 지금 일목요연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은 경기의 고점과 저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부분들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9월 달이 정확하게 경기 고점이 나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코스닥 코스피 지수는 더 올라갔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하락 과정이 경기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2017년 9월 달까지는 좋으면서 54개월 정도 확장 국면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승 사이클을 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9년 9월 달에 꺾이면서 지금 수축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12월 달이니까 벌써 한 27개월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6순환기의 저점이 1998년 8월 달인데요. 여러분들이 나이타임 일제는 상당히 유명했죠. 외환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외환 위기가 왔을 때 보면은 29개월 정도 수축기가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27개월 정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거의 필적을 합니다. 그 부분들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27개월째 지금 수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평균적으로 이 수축기가 진행됐던 평균 개월수는 18개월입니다. 18개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그 오랜 동안 장기화가 됐던 게 이제 29개월이니까 약 2개월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뭐 물론 이제 이게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1972년도부터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뭐 외환위기만큼 우리 경기 사정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29개월 아니고 30개월, 31개월, 2개월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점 근역에 얼추 이제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순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수축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저점 근역에 지금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되겠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단기 예측에 활용되는 지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사이클이 반복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 전환점을 단기 예측에 용이한
이런 지표가 되겠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해가지고 보면 여기 좀 조금 그림이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2019년 8월 달에 98.3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입니다. 여기에 98.3. 이쪽에 이제 올라간 거는 뭐냐면은 상당히 이제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갔다, 경기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뭐냐면은 경기가 나빠서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교롭게도 보시면은 우리 지수가 2019년 8월 6일 날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 나왔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요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표에서 보시면 2019년 8월 달에 여기가 최저점이 나왔고 지금 여기 위쪽으로 약간 머리를 틀고 있죠. 지금 현재 발표된 게 2019년 10월 달까지 나와 있는 지표거든요. 나와 있는 지표인데 지금 위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본다라고 하면 현재 경기의 어떤 부분들은 아까 2019년 8월 달에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주가지수를 우리가 보는 종합주가지수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위치가 어디쯤 될 것인가라고 보면 아까 이제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19년 8월 달이 저점 끝역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우리 지수 8월 6일입니다. 약 1900포인트가 약간 이탈됐던 시점인데요. 요 라인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지금까지, 물론 이제 오늘 약간 조금 더 빠졌습니다. 약간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주가 수준이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8월 6일 날 저점 변곡이 나오면서 추세를 우상향 쪽으로 일단 잡아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2020년도 정시를 전망함에 있어서 경기 판단 지표들을 아까 이제 경기 순환표, 그다음에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요걸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종합주가지수의 저점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을 때 정확하게 2019년도 8월 달이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에서 저점이 나왔고 지수도 저점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가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지수만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참 분석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경기 지표를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이래서 반등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11월 27일 날 이제 MSCI EM-지수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조정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11월 26일까지 국내 시장 쪽에서 수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빠져나갔던 게 26일 날 약 8,500억 정도가 나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람코 상장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등극을 아마 될 것 같은데, 이 아람코가 사우디하고 일본 시장에서 12월 11일 날 거래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수요 예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내년 1월 달에 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들로 해서 국내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쪽에 선 매도 물량들이 중국 A주 편입과 플러스에서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수급표를 보면서 조금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12월 4일까지 외국인들이 아람코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만 약 마이너스 1.77조 원 정도가 순매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얼추 뭐 이번 주부터는 거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림을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11월 7일이 되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었죠. 계속해서 나왔었고 요게 12월 3일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4조 6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4일, 5일까지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의 한 5조 원대 가까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은 뭐 지속적으로 쭉 매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통상 이제 그 MSCI EM 지수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외국인들이 한 2조 7천억 정도 매도하지 않을까, 아람코 상장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한 1조 원 정도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초과해서 지금 나간 상태인데 아마 아람코 상장에 대한 내용들 플러스해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이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매도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완전히 한국 시장을 전량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매도를 했던 물량들을 보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를 그 11월 7일 이후부터 해서 매도를 한 게 약 1조 8천억 정도가 매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매도를 한 게 6,6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KTNG, 여러분들 뭐 KTNG 잘 매매는 안 하시죠? 음식료 섹터 1등 종목이 되겠습니다만 요게 한 2,500억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부터 해서 쭉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거 MSCI 코리아 T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MSCI 관련해서 관련한 펀드 쪽에 ETF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약 1,400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들은 약간씩 이제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그러니까 MSCI EM 지수 편입과 더불어서 밸런스를 조절하는 물량들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도 지금 약 4조 9천억, 약 5조 원대 중에서 상위 20개 종목이에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약 2조 한 4, 5천억 정도 팔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시총 상위 한 2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의 집중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팔았다라기보다는 조금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군들, 그 다음에 좀 팔기 쉬운, 현금화를 하기 쉬운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이제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참 이거는 끝을 알 수도 없고 또 분석을 해도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전략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뭐 북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서도 그렇고 그런 전략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월 15일까지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1,560억 불에 대해서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지금 언지를 해놔놓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1단계 합의 과정에서 관세 부과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 쪽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이제 좀 국내외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또 돌발 행동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들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힘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추가 농산물 구매, 중국 쪽에서 4에서 한 500억 불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보다 더 매수하겠다, 매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법제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철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상당히 지금 힘겨루기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부분은 15일 날 결정 나기 전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미중 간에서 압박을 서로 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선 이후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대선 이후까지 가게 되면은 어떡하지? 앞으로 또 1년이 남았는데요. 1년 동안 또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에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콩 인권법 통과를 하고 나왔고 또 위구르 인권법에 대한 내용들이 또 미 하원을 통과를 하면서 중국도 이제 기한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지금 양쪽이 지금 격앙된 어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지금 일부러서 미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진전이 없을 경우에 12월 15일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달리는, 마주보는 기관차가 브레이크 없이 부딪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연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까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이 올해 해를 넘기게 되면은 내년도 가면은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탄핵 문제가 걸려 있는 상태에서, 미국 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만약에 외적으로 미중 간의 협상이라든지 북미 간의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주식시장도 상당히 어려울 거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불편한 합의라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강하게 하는 모양새를 보이더라도 결국 이제 합의에 대한 어떤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달러가 상당히 이제 부족한 상태다, 국가 부채가 높다, 성장률이 떨어진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불 놓은 상태에서 관세를 맞게 된다고 하면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은 대단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이제 국가가 기업 경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불리하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한 내용이 진정으로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죠.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카드를 딱 뒤에서 패를 들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 앞서 이제 12월 12일 날 미 연준이 이제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동결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 상태에서는 패가 없죠. 패가 없기 때문에 저는 15일 날 합의 쪽에 좀 기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협상을 앞둔 압박 전술로 저는 판단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바로 FOMC가 12월 11일부터 해서 12월 11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12월 12일 새벽 4시에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금리는 지난 10월 달에 1.5에서 1.75%, 그러니까 0.25% 정도 내렸죠.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또다시 12월 달에 내리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에 신호를 잘못 줄 수가 있거든요. 미정시가 최근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금리를 추가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나라는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는 아마 내년도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결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을 강하게 푸시를 하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협상의 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금리표가 되겠습니다. 금리표가 되겠는데 현재 1.5에서 1.75 정도 최근에 들어서 낮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낮추기는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12일 날 우리 시장은 또 선물 옵션 동期만기를 맞게 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간 이제 하방종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MSCI EM 지수 편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를 엄청나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지션 자체가 순식간에 지금 하방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은 약간 수익이 나는 쪽,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단기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 있는가가 중요한데, 단기 포지션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나 여기 보면 2050에서 제가 2100 이렇게 해놨죠. 다음 그러니까 뭐 화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이 좀 되겠지만 2050 이하권을 내려가면 양쪽에서도 다 약간 출혈이 있게 됩니다. 출혈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050선을 저점권을 해서 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또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2100포인트에 또 언저리 가고 이런 과정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조절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보시는 내용들은 205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양쪽에서 다 출혈이 조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앞에 이제 경기 전망, 그다음에 변수 점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수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성장률 표가 되겠습니다. 크게 좀 제가 보면은 2019년도는 2%가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국은행이 2019년도 2%, 2020년도 2.3%, S&P 지난번에 이제 발표했죠. 2019년도 1.9, 약간 2% 못 미칩니다. 그 다음에 2020년도 2.1, KDI가 좀 긍정적으로 봤어요. 2.3% 정도 받고, 나이스 심평이 2.2% 정도 받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기재분할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한국은행부터 KDI,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KDI 한국은행 이쪽 기관에서 내년도 GDP 성장률이 2.3% 정도 받습니다. 반면에 한국경제연구소하고 그 다음에 LG경제연구소는 내년도 1.9, 2.8 정도로 받습니다.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 평균치는 2.16인데요. 요 2.16이 지난 연도, 그러니까 2019년도보다는 높다라는 겁니다.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지수 계산한 베이스 지수는 몇 포인트냐면 2050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실적 전망치는 어떻게 보냐면은 골드만삭스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제 의견하고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2019년도 대단히 힘든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익 전망치가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3%.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보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해서 전부 다 플러스 14, 11, 타이완이 마이너스 7%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장만 마이너스 33%예요. 반도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았다 나쁘다, 좋았다 나쁘다. 그런데 여기에서 골드만삭스 쪽에서 내년도는 22%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5G 수요에 대한 내용들이 증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소개를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279개사의 영업이익을 보니까 올해는 131조, 내년도는 165조입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소리예요. 약 내년도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가 26% 정도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본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시장은 2,423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738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어요. 지금은 힘든데 내년도는 실적이라든지 경기 성장률은 완만하지만 반도체 IT 쪽에서 견인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충분하게 2,400포인트 초반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강의 시간이 조금 딸려서 제가 설명이 부분에 조금 부족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방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